그 인터뷰는 사실 입학을 하기 전에 이제 지원을 하면 그 지원한 사람들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지원한 사람들을 일종의 검증하는 그런 인터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궁금하신 게 이제 인터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인터뷰 그쵸. 때문에 합격할 수도 있냐. 근데 가장 확실한 거는 아마도 적절하게 표현하자면 인터뷰를 통해서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가능해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지금 블루키 TV 시청자분들이 원장님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저희가 항상 특강이 끝나고 나면 시간이 이제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여행도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뉴저지에 있었던 그 땡스기빙 캠프도 갔다가 지난주에 이제 왔어요. 같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캠프 때 고생 참 많으시고. 아니 저는 안 했고 원장님 팀장님 많이 고생하셨어요. 하시죠. 그럼 오늘의 주제, 네. 그 커리지 인터뷰에 대해서 오늘 네네.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인터뷰란 무엇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 알죠. 아는데 그 인터뷰는 사실 입학을 하기 전에 이제 지원을 하면 그 지원한 사람들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지원한 사람들을 일종의 검증하는 그런 인터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궁금하신 게 이제 인터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인터뷰 그쵸. 때문에 합격할 수도 있냐. 근데 가장 확실한 거는 아마도 적절하게 표현하자면 인터뷰를 통해서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가능해요. 확실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망하면 그거는 정말 들어가기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안 붙을 나이를 붙게 하느냐,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우를 좀 봤고, 제가 인터뷰했던 학생들 중에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냐 안 하냐, 뭐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라고 한다면 일단 인터뷰는 하는 게 좋아요. 원론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영어를 못하는 학생인데 뭐 자세한 얘기 이제 나중에 또 드리겠지만 그런 학생들은 해서 득보다는 실이 더 큰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대인 기피증이라든지 막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막 긴장해서 막 똑바로 못 쳐다보고 막 떠듬고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일부러 피해도 되나요, 인터뷰에? 웬만하면 하는 게 맞아요. 잘 준비해서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아주 드문 경우지만 한 학생을 넌 인터뷰를 일부러 하지 마라 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아마도 했었으면 더 안 좋았을 거예요. 인터뷰는 그럼 누가 하나요? 그 대학 출신의 이제 그 졸업생들이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죠. 그 졸업생들은 정말로 자기 시간을 이제 그냥 봉사를 하는 거죠. 아주 드문 경우에는 그 대학교 교수가 자기 사는 지역에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100%다 졸업생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죠. 저도 고등학교 때 했었고. 원장님도 콜롬비아를 대표해서 인터뷰를 많이 하신 많이 걸로 했죠. 했는데. 네.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주로 어떤 걸 물어보시나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거기까지 다 나가면은 그거 자체가 몇 개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일부러 뭐 컨텐츠를 쥐어 짜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거는 아주 좋은 컨텐츠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다음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고, 오늘은 뭐 좀 더 기본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뭘 물어보느냐,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거죠.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꼭 물어보는 것은, 제가 학생들한테도 가끔 이제 땡스기빙 때도 이번에 얘기를 좀 보강하면서 해준 적이 있는데,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는 최근 6개월 동안 읽은 책이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서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탈락했고, 제 인터뷰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준비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대학교를 가야겠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뉴욕대라고 하죠.
NYU를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가야 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에 가서 잘할 거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인터뷰는 안 하니면 못하죠. 그래서 그 인터뷰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막 옷을 사 입고 양복을 입고 막 넥타이를 매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은 아주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물론 막 무슨 막 오물이 묻은 그런 찢어진 옷과 뭐 이런 거를 입고 가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뭐 job 인터뷰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 오히려 서로의 이제 대해서 좀 더 잘 아는 내가 지원하는 대학교가 정말 어떤지 그러려면은 인터뷰 하는 사람이 질문하는 거에 대한 준비도 잘 해가야 되지만 내가 인터뷰하는 사람에 대한 그 질문을 또 준비를 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음 에피소드나 다다음 에피소드 한번 또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럼 인터뷰, 컬리지에서 인터뷰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 학생이 공부는 다 잘하고 뭐 다들 잘하니까 지원을 했겠죠. 근데 이 학생이 과연 어떤 애냐? 예를 들어서 그 엄마의 뭐 다락방에서 사는 그 아주 막 공부만 하고 책만 많이 읽고 똑똑은 한데 전혀 대인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울릴 수 없는 그래서 들어오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건 이제 거의 뭐 당연한 이유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학생이 우리 대학교에 오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합격을 하면 꼭 올 수 있게 정말 올는지 아닌지도 많이 봐요. 그래서 얘를 합격을 해줘도 안 올 것 같다라는 것을 일단 영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죠. 근데 이제 비난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졸업생이 인터뷰를 하면 그 졸업생의 성장 배경이라든지 나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과 얼추 맞는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냐. 그래서 결국에는 블라인드 입학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정말 능력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의 어떤 그런 출신 배경이라든지 인종적인 혹은 뭐 사회 경제적인 어떤 위치, 소시오 에코노믹 스테이터스 같은 것을 나름 반영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해가지고 비난을 많이 받아요. 사실 특히 아이빌리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비난 많이 받죠. 그러면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을 인터뷰할 거 아닙니까? 많이 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점을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미슐랭처럼 뭐 별 5개다, 뭐 별 4개다 이렇게 평점을 줬을 때 그게 이제 올바른지 아닌지는 대학교 측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대학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작고 학부생들이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이 있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구체적인 학교들일수록 그 얼럼나이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봐요. 굉장히 많이 보고 뭐 저는 콜롬비아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콜롬비아는 5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5점 만점으로 학생을 줘요. 참고로 제가 인터뷰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소개가 나오는데 2.9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혹하게 주는 거죠. 가혹하게. 근데 5점 만점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리포트를 써요. 길게 거기다 쓰는데 뭐 짧게는 뭐 이렇게 한 패러그래프 한 3분의 1페이지부터 길게는 한 페이지 넘게도 난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쓸 필요는 없는데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때는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재밌는 점은 제가 5점을 그러니까 저를 인터뷰 독자 블루키 TV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 혹시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저를 인터뷰해서 만나는 거를 원하시면 안 돼요. 저는 굉장히 냉정하게 합니다. 제가 1년에 많이 할 때는 한 15명까지 했어요.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그 해가. 한국에서 인터뷰를 뭐 한 300~400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alumni 그 ARC라고 하는데 Alumni Representative Committee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 300~400명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그 해가 뭐 15명인가 16명인가 했었어요. 제일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럴 때 한창 할 때 막 10명 이상씩 다 매년 할 때 한 명을 5점 나올까 말까였어요. 나머지는 다 몇 점이냐면 막 2점, 3점. 뭐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제가 구체적인 뭐
얘기도 이제 앞으로 들을 기회가 있겠지만, 그 5점을 받았던 학생들은 다 합격했었어요. 그러면 5점을 안 받은 학생들은 원장님을 이 방송을 보고 테러를 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저는 굉장히 위험한 네. 거죠. 이렇게 저희 원장님이 브루키 TV를 사랑해서 이렇게 출연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인터뷰를 만약에 이제 학생들이 응할 때 학교에서 어떻게 통보하고 어디에서 이제 장소를 정하고 그래요. 며칠 전에 이제 그렇죠. 좋은 질문이에요. 보통 이메일이 가요. 네. 이메일이 가고 죄송합니다. 이메일이 가고 이메일로 해서 뭐 이제 영어로 이제 쓰겠죠. 대부분 이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졸업한 몇 년도에 졸업한 누구누구인데 그 학교와 뭐 alumni association을 대표해 가지고 너를 인터뷰를 셋업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와요. 그럼 거기에 이제 리스폰스를 보내서 이제 셋업하죠. 근데 셋업하는 거는 많은 경우에 이제 자신의 오피스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쁘면. 근데 그거는 뭐 학생한테도 조금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커피숍에서 많이 해요. 커피숍. 네. 길이는 한 45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꽤 길어요. 네. 그래서 인터뷰할 때 정말 한 5분 정도 인터뷰를 하면은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왜냐면 이 학생이랑 대화가 진전이 안 되니까. 이 학생이 궁금한 것도 없고 내가 물어봐도 그냥 단답형.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뷰에 대한 그 이해를 잘못하고 온 거예요. 자기가 무슨 잡 인터뷰처럼 궁금한 것만 다 디펜드 하면은 내가 방어해내면 그러면은 이제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재밌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1시간 반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 대화 자체가 너무 유익하고 너무 재밌어서 그렇게 되면은 정말 나중에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난 네가 뭐 내가 사실 할 수 있는 건 크지 않다. 왜냐면 별로 없거든요. 내가 뭐 입학 사정원도 아니고 근데 내가 오늘 느낀 거 너무 흥미로웠는데 이걸 다 잘 전달할 테니까 만약에 학교 가면 꼭 콜롬비아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인터뷰 결과를 이제 학교에다가 이제 이메일을 발송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학교에다가는 그 ARC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배정을 받고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이렇게 뜨면 그 accept 하냐 뭐 decline 하냐 이렇게 해요. 그 나한테 배정된 그 이제 그 ARC의 그 헤드가 또 있어요.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 선배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배정을 해요. 배정을 하면은 그걸 받겠다, 수락한다, 안 한다 이렇게 거절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진행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써요. 이메일을 학교에 보내진 않고 학생한테는 이메일을 보내죠. 그럼 비유를 하자면 인터뷰 하는 사람이 그걸 거기다 이제 멘트를 쓰는 예를 들어서 그 결과랑 이제 학교에서 이제 추천서를 써주는 선생님들이 고등학교에서. 네, 그렇죠. 그런 거에 비유를 했을 때 어떤 게 이제 더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추천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우리 한번 녹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좋은 아이템인데 그 대부분 잘못 쓰고 있죠. 근데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추천 써주는 것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이가 일단 나를 좋아하고 나를 서포트해주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거기라고 저는 솔직히 봐요. 아주 특별하게 잘 쓰지 않는 이상. 근데 선생님들이 솔직히 이거 뭐 뭐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막 추천 써달라는 애들이 몇십 명씩 될 텐데 1년에 그거 하기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는 그런 형태로 쓸 텐데 인터뷰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에게 어떤 한 시간 동안에 이제 알게 된 것들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학교 추천서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터뷰 때문에 안 붙을 애가 붙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있긴 있겠지만 아주 드물죠. 근데 붙을 아이들이 떨어지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학교, 예를 들어서 좋은 뭐 사립대학이라고 하죠. 그 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붙을 만한 학생들이에요. 다 공부 잘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생각할 때 뭐 하버드에 뭐 1300점 SAT 되는 애도 합격을 하니까 뭐 여러 다른 이유에서 그 우리 애도 1300 지원하면 되지 않냐. 아니요. 거기 떨어지는 애들도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에요. GPA도 굉장히 다 좋은 애들이고. 그래서 떨어지는 학생
감안하면 인터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인터뷰에 응할 수 있는 이제 대학교에서 보내는 애들 학생들의 그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어떤 학생들을 어떤 하냐. 학생들을 이제 그 질문은 제 생각에는 학교마다 편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원론적으로 모든 학생들을 다 인터뷰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작은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 추측으로는 너무 안 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걸러지지 않나. 왜냐하면 인력과 시간 낭비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합격권에 있지 않은 전혀 원서 자체가 unimpressive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 걸러지지 않나 싶고요. 인터뷰를 그래서 하는 게 아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려면 지원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인터뷰가 지금 저희가 12월이잖아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12월 초인데 12월 초에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초까지 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 초였나 중반이었나가 그 인터뷰 서미션 데드라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4월 달에 레귤러가 나오니까 그 전에 그걸 보고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려면 지원을 어느 정도 빨리 해야 되고 그 원론적으로 대학교의 원서 마감은 빠를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막 31일 마감이다라고 하면 1월 1일 마감이다. 31일 날 서밋해야지.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고 최대한 빨리 해서 빨리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 그 캠퍼스에 가서 하면 더 좋은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내가 거기에 근처에 살거나 아니면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그 정도의 돈이 있다, 시간과 있다, 이런 거밖에 안 되지, 그런 이유로 붙을 나이가 안 붙고 안 붙을 나이가 붙는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마치 그거는 내가 컬럼비아에서 하는 서머 캠프를 2번 갔는데, 그럼 대학교 지원할 때 도움이 되느냐? 거의 없다. 무의미하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wishful thinking이라고 하죠. 우리가 희망사항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터뷰의 목적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붙을 만한 학생들을 이제 선별해나가는 네. 과정이고, 이제 다만 인터뷰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붙는 게 아니라 이제 떨어뜨릴 수 있는 확률이 더 어느 정도 높다라는 확인하는 게 맞는 거죠. 이상한 아이들이 아니다. 정말로 자폐증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폐증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대학교가 어느 정도 그래서 좀 스크리닝, 자체적인 동질 그룹을 유지하기 위한 스크리닝? 그래서 비난 많이 받아요. 저도 사실은 인터뷰 자체가 그렇게 저기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다만 이제 학생들 차원에서는 학교에 누군가라도 만나서 이 학교가 나랑 좋은 매치인지 아닌지 이걸 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 동문 입장에서도 최대한 좋은 아이들에게 컬럼비아의 좋은 예를 들어서 내가 대표하는 대학교의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싶은 그런 거는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서로 서비스죠. 서로 서비스. 근데 이거를 잘 활용하면 정말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인터뷰로 이제 이메일로 보내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가 있나요? 학생들한테 주어진 시간, 준비할 시간? 보통 이제 인터뷰를 누구누구야 반갑다 하면서 내가 너 인터뷰할 사람으로 지금 배정이 됐는데 언제 한번 시간을 맞춰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한 짧게는 빠르면 3, 4일, 길면은 1, 2주 후에 이제 셋업을 해가지고 시간과 이런 걸 정해가지고 하죠. 예. 그러면은 보통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오늘 또 다른 데 상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시고 다음에 이제 인터뷰하는 요령, 방법, 질문들 그런 거를 할 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